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시제까지 끝마쳤고 품사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품사에서 이제 명사, 여기도 세부적인 것들이 좀 나오니까 명사다. 명사가 이제 이름 명자에 품사를 얘기하는 건데, 명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 그 외에 특이사항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명사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하고 특성은 뭐냐면 무슨 성질이 있다? 가산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명사 앞에 U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C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C는 뭐냐면 countable on 이런 얘기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U는 그럼 당연히 uncountable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냐? 사람의 이름, 철수, 대한민국, 서울 이런 거 나타내는 명사가 고유명사. 그 다음에 사랑, 미움, 평화, 즐거움, 열정 뭐 이런 게 추상명사. 그 다음에 가족, 위원회, 군중, 학급 이런 명사가 집합명사. 집합명사. 여기다 그냥 써도 되죠. 뭐 집합명사.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거 책,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게 자물명사. 그거 이제 보통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밀가루, 쌀, 머리카락, 돌, 물, 우유 이런 거 물질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만 알면 뭐 일단 시작은 다 되는 겁니다. 셀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명사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집합명사 셀 수 있고,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없고 추상명사도 셀 수 없고 물질명사도 셀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단어들 얘는 뭐 안 들어도 다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아무거나 이름이니까 뭐 대문자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 한국어로 하면 뭐 이런 이름 같은 것이 이제 고유명사고, 추상명사, 그다음에 집합명사, 그다음에 보통명사, 그다음에 물질명사 이런 종류들이죠. 요렇게 있습니다. 명사의 기본적인 성질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명사가 사용되는 거는 뭘로 사용되느냐?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은 크게 단어를 용언과 체언으로 구별하죠. 그 중에서 이게 체언입니다. 체언. 체언이라는 것은 몸체자 쓰고, 몸체자. 그 다음에 어는 말씀 원자 쓰니까 뼈대가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얘가 사용되는 성분은 뭔가요? 명사가 사용되는 성분은 주어, subject. 그 다음에 목적어, object. 그 다음에 보어, complement. 이렇게. 보어 중에서는 무슨 보어? 동격 보어, 상태 보어는 형용사입니다. 요게 이제 명사의 성질입니다. 요게 명사의 성질.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간단히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특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명사의 종류의 1번 보면 그냥 말로 예문을 얘기하면 A cat can see in the dark 이렇게 돼서 A cat 밑줄. 거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에는 반드시 어를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붙여도 된다는 안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반드시 어나 언이 붙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어가 없이 그냥 캣이라고 쓰면 CAT입니다.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그래서 고양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어캣에 일단 밑줄 보통명사죠. 도그.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개 한 마리입니다. 개 한 마리. 그 다음에 독스. 그럼 개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독 하면 그 개입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 또는 어떤 개 또는 개들 또는 그 개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종족 대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족 대표. 종족 대표라는 것은 개라는 동물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어떤 고양이가, 고양이 한 마리가 라기보다
고양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종족 대표의 기능이 있다. 어덕도덕 독스 이렇게 봅니다. 어덕도덕 독스. 두 번째, Our class has 20 students. 자, 이게 별표입니다. Our class has 동그라미 20 students 또는 large size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20 students를 half of the class. 자, 거기 클래스의 밑줄 분명히 같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시스가 아닙니다. 클래시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R의 동그라미 반의 절반은 여자들, 소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와 뒤에 단어가 같은데 하나는 has라는 단수 취급을 했고 하나는 are라는 복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집합명사죠. 집합명사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게 봐서 두 가지로. 근데 그 정도면 한국 시험에서 충분하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즉 조금 설명을 하면 전체가 하나의 단위.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생겼는데 군집명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군집이다, 여러 개가 모여있다 라는 거죠. 요건 그 안에 구성원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구성원의 중심에서 해석하라는 얘기. 이렇게 되면 뭐냐, 집합명사는 그러한 집합을 전체의 개념으로 보고 이게 하나일 때는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당연히 우리 반을 전체로 보게 되면 당연히 단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다른 반들이다, 이렇게 다른 반들이다, 여기는 이 붙었죠? 복수가. 이렇게 되면 집합명사도 당연히 복수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합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다 가능하다. 그런데 뭐냐? 전체의 개념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군집명사는 뭐냐? 얘는 구성원의 개념입니다. 구성원의 개념. 구성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Our class is large size 하면 우리 반은 큰 편이야. 또는 Our class has 20 students. 우리 반은 20명이라는 학생을 갖고 있어. 이때 우리 반 전체로 보기 때문에 얘는 집합명사. 그거를 Our family로 바꾸면 Our family is large.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야. Our family is small. 우리 가족은 소가족이야. 그럴 때는 가족이라는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Our family are diligent. 이렇게 얘기하면 Our family are early ris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가족은 부지런해. 이럴 때는 가족 전체가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부지런해야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Our family are early risers 하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찍 일어나는 early birds. 이렇게 돼야 우리 가족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 내용의 중심이 구성원들한테 가 있다. 이러면 집합명사입니다. 그럼 집합명사가 아니라 군집명사입니다. 군집명사일 땐 그래서 당연히 복수를 사용하게 되죠. 복수. 그러나 군집명사 뒤에 따라오는 개념, 그건 이제 부분명사로 넘어가는데 다른 게 섞이면 좀 힘드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그래서 Our class has라는 것이 말이 된다. 이때는 2학년 2반이라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half of the class, 분명히 classes가 아니고 class인데 R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2학년 2반이 뭐 35명인데 그 중에서 뭐 한 절반 정도, 17, 8명 정도가 소녀다. 이렇게 구성원을 얘기한다는 점. 자, 그럼 이제 집합명사가 군집명사와 집합명사로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게 첫 번째 조심할 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생소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폴리스형 집합명사. 거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좀 하면 폴리스형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폴리스형, 얘도 집합명사죠. 폴리스 집합명사의 종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폴리스형 집합명사, 뭐 버민형 집합명사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집합과 군집으로 나누는 기본 말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처음에 생겨난 원리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지는 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전국에서 1, 2등 정도 뭐 하려면 뭐 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몰라도 안 나오니까. 옛날엔 다 나왔는데 폴리스형 집합명사 더의 동그라미, have의 동그라미, 끝난 겁니다.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꼭 더만 사용한다. 부정관사는 쓰지 않고 정관사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have의 동그라미 꼭 복수 취급을 한다.
복수 취급. 왜 그러냐? 그럼 여기다 써놔야 되겠죠? 더만 사용한다.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뜻 자체가 애초에 이 뜻 자체가 경찰들입니다. 경찰들.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라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기 때문에 아를 쓰는 겁니다. 아. 요게 폴리스형 집합명사. 그럼 폴리스형 집합명사가 왜 그러냐? 그러한 직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사꾼들 중에서 소작농들 그럼 피젠트리 잘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뭐 어떤 책에 보이면 피젠트 이 트리라는 말만 벌써 아는 겁니다. 이 RY가 들어가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어미가 RY입니다. 우리가 머신하면 뭔가요? 머신하면 기계, 머신건 하면 기관총. 근데 여기서 머시너리 이렇게 되면 기계류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젠틀 하면 뭔가요? 젠틀맨 하면 신사, 젠틀 하면 오너한인데 여기서 젠틀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신사들이 되는 겁니다. 신사들. 그래서 여기도 젠틀이 신사들 이것도 더를 쓰고 복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아리스토크래시 이것도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인들 목사들 클러지 하면 이것도 계층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더만 쓰고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개념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조금 강론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범인형 집합명사도 있고 뭐 그러는데 뭐 소떼, 때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4번 자꾸 어렵게 가면 또 끝이 없으니까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I don't have much money much money 그냥 밑줄 I don't have much money 난 많은 돈이 있지 않아. 근데 money는 당연히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much가 되는 거고 서비스로 미국 돈을 세는 단위는 센트 또는 박스, 달러죠, 달러. 근데 $1일 때는 $1, $2 있을 때는 $2 스가 됩니다.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머치 자체, 돈이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명사인데 돈을 셀 때 붙이는 달러나 센트는 이건 단위명사입니다. 단위명사. 그래서 달러스가 되는 겁니다. 센트스가 되는 거고. 자, 첫 번째를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한국말은 뭘 말하고 그러나요? 1, 원. 영어는 1, N. 다른 나라만은 다 이렇죠? 근데 1원일 때 1원. 1달러 할 때 1달러. 2달러 할 때 2달러스. 근데 2원일 때 2원스라고 하질 않습니다. 외국 돈에 대해서는 그냥 원으로. 차이점이 있죠. 자기네 나라 거 쓸 때는 달러스가 되는데 남의 나라 거 쓸 때는 원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상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또 나왔네요. There isn't much furniture in the apartment. 많은 가구가 있지 않아. 아파트 안에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해석 같은 경우도 아파트 안에 많은 가구가 있지 않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많은 가구가 있지 않아 아파트에는 그냥 요 정도로 읽는 게 이게 한국말보다 영어를 빨리 읽게 되는 습관입니다. 그냥 덩어리로 봐서 쭉쭉 나가버리는 거야. 덩어리로 이렇게 되면 수능에 7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죠. 수능의 시간 70분에서 듣기 평가가 22분 정도 잡아먹고 나머지 시간 48분 정도 남는데 답지 쓰는 시간 5분에서 3분 정도 잡아먹고 어려운 문제에서 신경 쓰는 거 또 5분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뭐 나머지 시간이 40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분 15초에 120단어 내로 구성된 단어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분 15초 정도 안에. 영어에서 한 문제 푸는 시간의 기준은 1분 15초입니다.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은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겠지만 반드시 보기 먼저 읽어야 된다. 그냥 공부하듯이 위에 지문서부터 풀었다가는 영어를 몇 년씩 공부해도 100점은 못 맞힌다라는 겁니다. 수능에서. 그 다음에 이 furniture형 집합명사도 이건 뭐로 되냐? 이건 이제 세 번째 서비스. 폴리스형 벌써 했고 폴리스형도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계층을 나타낸다고 더로 묶어주고 복수로 써야 된다고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furniture는 뭐냐? furniture 이것도 벌써 모든 생각에서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구 이렇게 얘기하면 가구의 하위 개념이라고 그러죠. 하위 개념 종류가 너무 많다. 즉 가구라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도 가구고 뭐 TV 다이도 가구고 의자도 가구고 장롱도 가구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롱 중에서도 뭐 3자짜리 6자짜리가 많고 뭐 같은 테이블도 뭐 4발짜리 원형 있고 뭐 별의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퍼니처라는 단어 자체가 밑에 하위 개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많다라는 거에 근접하는 명사가 무슨 명사냐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물질 명사. 물 분자가 너무 많죠. 밀가루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쌀도 물질 명사로 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죠. 쌀은 하나를 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카락도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hair인데 hairs라고 쓸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머리카락도 셀 수 있는데 왜 물질 명사로 보느냐 하면은 너무 작아서 일일이 하나씩 시기 번거롭다 이런 건 물질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furniture는 하위 개념이 너무 작은 게 아니라 종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urniture 집합적 물질 명사다. 결국 furniture 물질 명사의 성질이 있다. 왜? 하위 개념의 종류가 너무 많다. 그럼 물질 명사니까 당연히 셀 수 없는 단수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조를 취급하면 항상 단수. 바로 끝났죠? 그럼 이거랑 또 비슷한 단어들 넣으면 우리가 하위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위 개념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 거기 보면은 이 배기지가 뭔가요? 배기지. 수화물. 수화물입니다. 수화물. 수화물이라는 게 뭔가요? 손 숫자 아래 하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건 다 수화물입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가도 그렇고 박스를 들고 가도 그렇고 캐리어를 끌고 가도 그렇고 지갑을 들고 가도 그렇고 다 배기지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짐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만 짐 정도, 보따리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하위 개념이 많다. 프로듀스가 있죠. 여기 프로듀스. 프로듀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동사로는 무슨 뜻인가요? 생산하다죠? 생산하다. 근데 프로듀스 농산물입니다. 왜?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게 농산물이거든요. 자동적으로 땅에다 씨뿌려 놓고 하면 농산물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귤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는데 같은 감자만 하더라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물질 명사로 보는 거나 단수 셀 수 없다 보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원리로 근데 여기서 단어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프로듀스는 생산하다에서 생산되는 거는 농산물이구나 하지만 이제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가죠. 이거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품이고 이 프로덕트는 공산품에 대한 생산품입니다.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공장에서 이 프로덕트는 공산품. 그 다음에 뭐 clothing도 마찬가지 의류가 됩니다. 의류. 근데 clothing에 대한 단어. 근데 거기 자꾸 파생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clothes 하면은 옷 감이 되고 clothes에 es로 끝나게 되면 그때서야 옷이 됩니다. 이 clothes에서 ing 대신에 e로만 끝나면 옷감 천이 되고 클로싱에서 ES가 붙게 되면 그때서야 옷이 된다. 그럼 clothing은 뭐냐? 의류 전체를 얘기한다. 비슷한 단어는 garment가 복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보통 명사입니다. clothing만 되고 요 정도. 그 다음에 Jane. 자 무관사죠? 무관사에 셀 수 없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어캣이 고양이 한 마리뿐만 아니라 고양이라는 동물로 볼 수 있듯이 그 정도 예외는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엔 어떻게 맞춰요? 시험에는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예 티가 납니다. 뭐냐면 다음 중 잘못된 것은 하면은 기본 용법으로 보라는 거고 다음 중 용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외 중에 잘못된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Jane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7번에 보면 Her name is Jane 이는 일반적으로 고유명사인데 Jane, Mr. Smith, Mr. 밑줄 Mr. Smith want to meet you want to meet you. 이것도 뭐 영국 사람들은 want to를 분명히 발음할 거고 미국 사람들은 wanna라고 발음할 거고 wanna meet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wanna meet you. 그런데 이제 캐나다 정도가 중간 발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의 동그라미. 분명히 미스터 스미스는 고유명사인데 왜 어가 붙었냐? 이때 어가 한 5가지 정도의 뜻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평범할 때는 그냥 a certain입니다. a certain.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거 어떤이잖아요. 어떤 앞에서 형용사로 한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뒤에서 서술적으로 쓰일 때는 확실한 이런 뜻인데 이건 앞에서 쓰였으니까 미스터 스미스 어떤 자기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만나고 싶다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된다. 이래서 그런 어떤이란 뜻이 된다. 그 다음에 she was a beauty. beauty? 이거 추상명사잖아. beauty and the beast. 이렇게 하면 추상명사. 미녀와 야수, 미녀와 맹수 하면 그것도 이상하겠는데. 그럼 이게 형용사에 이번엔 또 관사를 붙여? 이러면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성질의 사물들이 됩니다. 근데 여긴 사람이니까 그녀는 미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용사에 관사가 붙이는 형용사가 아니죠 참. 추상명사의 관사도 이렇게 해서 붙일 수는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르쳐 준 건 뭐냐 이거는. 이건 기본 원리. 이건 기본 원리. 추상명사에 부정관사는 붙이면 안 되죠. 추상명사에 더는 붙일 수 있지만 all love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all love라고 썼으면은 그녀는 젊은 시절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뭐냐면 beauty itself.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그녀는 젊었을 때 어릴 때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 이런 식의 강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추상명사 앞에 부정관사가 있는 경우는 원래 정관사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정관사는 상관없이 다 가능한데 부정관사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 복수형. 이건 뭐 S나 ES죠? S나 ES. 근데 ES가 되는 이거는 뭡니까? 조금 보면 ES 품사론이 별거 아니고 알면 그냥 지식이 많은 거고 모르면 그냥 여기서 막히는 건데 이렇게 평범한 그 셀 수 있는 명사들이죠. countable learn입니다. 보통 명사들 제일 쉬우니까 얘가 이제 책들 2개 이상이 되면 복수가 되죠. 복수. 그런데 어떤 건 ES가 붙습니다. ES가 붙는 이유는 순전히 발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치, 교회 이렇게 했는데 처치스 이렇게 하면 이제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부딪히죠. 스스, 처치, 처치스 이상하죠. 그래서 발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버스가 더 좋겠네요. 버스인데 버스가 2대 이상이다. 버스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발음이 이상해서 버시스 발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단어가 버시스 바로 나왔네요. 북스 거기도 스 발음으로 끝나죠. 박스에서 박스 스 발음으로 끝나니까 다 이해했어. 벤치 취 발음으로 끝나죠. 스, 윽스, 취, 스 이런 거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벤치스 이렇게 되는데 오로 된 게 있습니다. 오도 포테이토스 이렇게 안 하고 오 발음이 세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포테이토스 ES로. 그러나 하나의 예외 포토는 왜 포토 쓰고 피아노는 왜 피아노 쓰냐 이렇게 되죠. 그것도 오로 끝났는데 당연한 원리입니다. 오로 끝나야 우리가 뒤에 ES를 붙이는 건데 이 포토라는 것 자체는 준말입니다. 보통 포토그래프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사진이죠. 근데 이게 워낙에 자주 쓰이니까 그냥 빛만 쓰는 겁니다. 사진 빛. 그래서 이거는 줄어서 오가 된 거는 ES를 쳐주지 않고 줄어서 오가 된 거는 여기서 땡겨온 거기 때문에 그냥 S만 가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포토는 포토그래프의 준말이기 때문에 S만 포토가 빛. 포토캐논 하면 빛을 쏘는 대포가 되는 거죠. 포토캐논.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던 단어가 피아노. 피아노도 원래 단어는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가 원래 피아노의 이름이기 때문에 피아노스. 라디오도 여기 라디오는 없는데 라디오의 원래 이름은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방사형 파동 이런 뜻인데 웨이브가 빠졌으니까 그냥 라디오스 S만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I로 바뀌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그 다음에 Y 앞에 모음이 위치하게 되면 I로 안 바뀌고 그냥 S만 붙는다는 것도 다 알고 그 다음에 F도 발음상 리프스 안 되니까 발음을 풀어서 리브스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 알고 근데 F가 그렇게 풀리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루프, 지붕, 카페 이건 뒤에 E가 붙었고 E 붙어도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 손수건, 핸드커치프 마찬가지로 세이프가 무슨 뜻이죠? 안전인데 이게 명사가 되면 금고도 됩니다. 금고. 그래서 safe도 복수가 될 때 그냥 safe스만 씁니다. safes. 핸드커치프는 V로 바꿔도 되고 V로 안 바꿔도 되고 하는 단어. 근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은 뭐 man, woman, women 이렇게 tooth, teeth 이렇게 되는 거. 불규칙 변화가 오히려 조금 나오죠. 특히나 tooth, teeth 이런 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 나옵니다. tooth, teeth. 그 다음에 뭐 foot, feet, goose, geese 같은 거 중학교 1, 2학년 때 어린이 문제로 좀 나옵니다. 서둘러서 푸는 애들 틀리라고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단복수가 같은 형태,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sheep, 양들의 침묵할 때 silence of sheep 이렇게 써야지 silence of sheeps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단복수가 같기 때문에 deer, 사슴들 다 되고 fish, 물고기들 다 되는데 fish는 두 가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 책에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fish 자체가 물고기들도 되고 물고기들의 fishes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알게 되죠? 스쿨을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쓰나? school of fish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학교가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배움의 전당이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배움의 전당은 그게 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 아카데미. 그게 배운다는 뜻이고 아카데미가 배운다는 뜻입니다. 아카데미. 공부하는 곳이니까 스쿨은 사실 그거는 뜻은 약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물고기의 한때라는 뜻입니다. 한 모임 이렇게 떼거지 이런 거 할 때 물고기의 한때 모여 있는 곳이죠. 사실 학교는. 그래서 a school of fish 하면 물고기 한때 이렇게 children 이런 거 mouse, mice 이런 거 쥐들 mouse는 이제 뭐 생쥐 말고 시궁쥐 큰 것도 있죠. 그건 rat rat 이런 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a farmer is selling some potatoes 여기도 O로 끝났으니까 e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3쪽에 two babies Y니까 es가 된 거고 the leaves 여기서 leaf였는데 복수니까 낙엽들이 되는 거고 children child에서 ran이 붙었고 sheep, deer 단복수형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 명사의 셀 수 있는 것은 many 계통이고 셀 수 없는 것은 much 계통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거를 근데 세고 싶다 그럴 때는 two sheets 거기다 밑줄을 치면 됩니다. two sheets of paper 종이가 많다라 그러면 그냥 much paper 하면 되는데 종이 두 장이라고 세고 싶을 때는 two sheets of라는 말이 붙는데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 외울 것도 필요 없이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이것도 왜냐면 종종 내니까 중학교 1, 2학년에서 또는 초등학교 뭐 한 5, 6학년에서 종종 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데 틀려옵니다. 그래서는 자, 셀 수 있는 것들 count of run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먼저 많다부터 가게 되면은 셀 수 있는 것은 당연히 many books 셀 수 없는 건 당연히 much money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 그러면 a few 뭐 테이블 조금 있다. 그 다음에 a few 뭐 파우더 밀가루 조금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few가 아니죠. 셀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철자도 긴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있다. 아주 조금 있다. 이건 많다. 그 다음에 이쪽은 거의 없다라는 준부정이라고 그럽니다. 준부정은 그냥 few나 그냥 little을 쓰게 됩니다. 준부정은 그냥 few나 그냥 little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there is few 뭐를 쓸까? few 셀 수 있는 거? 만약에 book 이렇게 books 이렇게 쓰면은 책들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리를도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데 리를은 셀 수 없는 계통, few는 셀 수 있는 계통에 쓰는데 이제 공통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공통. 셀 수 있어도 되고 셀 수 없어도 되고. 그거는 뭐가 있느냐? 많다라는 개념에서는 a lot of 또는 lots of 이렇게 되죠. 공통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a few나 a little보다는 더 많이 있는 거겠지만 some과 any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쓰는 거 뭐 거의 없다. 이건 뭐 no 같은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되는 게 뭐 있냐? 시험에 좀 나오는 것은 셀 수 있는 것에는 셀 수 있는 단어를 써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a good 또는 a great number of 요렇게 하면 많다는 얘기입니다. a great number of, a good number of 요렇게 셀 수 없는 것은 많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a good amount of amount가 양이니까 a great amount 또는 a good
deal of. 요렇게 하면 여기 셀 수 없는 쪽에 또 쓰는 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또 하나 뭐고 이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뭐 있냐? number of만 써도 됩니다. 여기 없어도 되는 거고. number of는 그 자체가 man이란 뜻인데 여기 어만 싹 바꿔서 the number of를 사용합니다. the number 이거는 number of는 man이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근데 the number of는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the number of는 많다는 말이 아니라 뭐뭐의 그 숫자. 그래서 얘는 단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문을 들자면 a number of children 이렇게 하면 many children입니다. 많은 아이들. a number of children. 그런데 the number of childr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린이들의 숫자. 이러기 때문에 the number of children is 20.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섞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쉬운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런 것만 물어볼 거고 중학교 1학년 되면 요만큼 물어볼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면 요 정도까지 물어볼 거고 1학년 좀 지났다 그러면 이제 더 넘버로를 섞을 겁니다. 중3 때나. 이렇게 내는 겁니다. 시험 내는 원리가. 그래서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다 알아봤는데 단위 명사는 뭐냐? 이 오브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죠. 뭐뭐의, 뭐뭐 중에, 뭐뭐에 관하여, 뭐뭐라는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의라는 것은 뭐 소유의 뜻도 되고 뭐 관련의 뜻도 되고 뭐뭐 중에라는 것은 이제 범위의 뜻이 될 거고 뭐뭐에 관하여는 이제 대상의 뜻이 될 거고 뭐뭐라는 이제 동격의 뜻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해석이 익숙하게 되더라 하면은 그냥 안 해도 되고 이런 건데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제대로 알아놓는 게 점점 쉬워지죠. 그래서 오브가 보통 요 정도의 뜻이 있는데 그럼 뭐뭐 중에 랑 오브랑 비슷한 게 아웃 오브입니다. 아웃 오브 뭐뭐 중에 뭐뭐의 비슷한 게 소유격도 되는 거고 어퍼스트로피 뭐뭐에 관하여가 이거랑 비슷한 게 어바웃이 되는 거고 또 더 집중적으로 관하여 하려면 on이 되는 겁니다. on. 그래서 major 뭐뭐에 관하여 전공하다 이렇게 할 때는 major of, major about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대략의 개념이 있고 on은 집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major 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major on mathematics 하면 수학을 전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때는 on 관하여. 근데 뭐뭐라는 이제 동격의 개념이 있는 거죠. 동격. 근데 여기서 이제 뭐뭐의라는 뜻을 갖고 와서 종이, 의, 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이의 장.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로 s를 붙이서는 안 된다가 이제 초등시험 문제. 이 물질명사 자체에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종이의 장인데 한 장일 때는 어시트. 근데 두 장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단위명사인 쉬트 이쪽에 s를 붙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걸 단위명사, 보조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명사 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